오늘은 4.19 혁명일입니다. 이 4.19를 통해서 한국의 시대 정신은 어떻게 형성되어 전해져 왔고, 당시의 사회 지도자 혹은 정치 지도자는 이재명과 같은 잡범과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시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는 한국이 해방 이후 미 군정을 통하여 이식된 자유민주주의가 이승만이 부러지졌던 교육입국, 이 국민들을 교육시켜야만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런 교육입법의 결실이 훌륭하게 적응되고 있다, 혹은 훌륭한 적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건국 이후 이승만의 업적이 확인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유민주주의가 이식된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킨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도 그동안에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이제껏 자부를 했는데, 지금 의회 독재가 이루어지고 잡범 이재명이 국민을 선동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사법의 판단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조기 대선이라는 편법으로 사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4.19는 그 교육입법이라는 게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인 주권 재민으로서의 저항권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소화시켜서 저항권을 행사한 아주 훌륭한 사건으로 평가한다 이겁니다. 그만큼 4.19 혁명의 역사적 의의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당시의 4.19의 주역이었던 학생들이 미래적으로 혹은 지금 현재 평가할 때 그 이후의 학생운동이나 한국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쳤고 큰 족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학생운동이 권력을 추방시키는 이런 훌륭한 일을 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활동을 한 사람이 고려대학교를 나온 이기태, 그리고 서울대학에 졸업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사회적으로 큰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영일, 박범진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국회의장을 했던 박관용, 그런 분들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4.19가 그 자유민주주의로서 불법적인 선거를 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국민을 배불리게 먹이는 그런 산업화에는 대찬성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쿠데타는 불법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로서의 불법인데도 이 4.19 세대들이 거기에는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4.19 혁명, 4.19 학생운동을 벌였던 학생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학생들의 운동이 자기들의 희생, 그 시대 정신을 이루기 위한 희생이다, 이런 입장으로서 학생운동을 바라보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 이후에 학생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한국의 미래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활동을 기준으로 했다, 이런 큰 의미를 가진 학생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학생운동을 정의로 인정해 줬다 이겁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산업화를 하는데 뭐 금전도 필요하고 기술도 조금 전수를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국교를 정상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일 정상회담, 그 두 정치 지도자의 회담을 통해서 수교, 국교 정상화를 하려고 하자 국민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위수령, 서울의 데모가 너무 심하니까 서울을 지킨다. 위수, 방위할 때 위야 수, 수도할 때 수도. 위수령을 내려서 비상계엄령도 선포하고 하여튼 위수령을 내리고 이래서 굉장히 국민들의 저항이 심하고 국민들의 저항에 따라서 정부도 그것을 막기에 굉장히 군사적을 동원을 하고 서로 투쟁이 심했습니다. 이런 투쟁을 63세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61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65년도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니까 4년 후에 아주 그 혼란한 투쟁기가 있었는데 그 4.19 세대를 이은 사람이 63세대라 그래요. 여기 주역이 지금 이명박이, 이재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고 뭐 학자들이고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에요. 김중태, 그 국민대학 총장을 했던 현성일이, 그 YS 정부에서 뭐 국회의원도 하고 문교부 장관을 했던, 문공부 장관을 했던 김도현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64년대에서 한 10년 가까이, 한 8년에서 10년 가까이 흐르면서 유신체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 유신체제에 대항한 이철, 유인태, 김지아, 김건태, 뭐 장기표, 그 문공부 장관을 했던 유홍준이, 이해찬 이런 세대를 민청학년 세대라고 합니다. 민주청년 뭐 학생연합인가 이래가지고 여기에 한 학생이나 일반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약 한 180명. 그 이후에 이 사건의 배후로 인혁당 사건, 인혁당 재건 인사를 해가지고 한 75명 해가지고 약 한 250여 명이 구속, 체포된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들이 이 한국의 현대사를 끌어온 거 아닙니까? 김건태, 장기표, 이철, 유인태, 김지아, 이해찬이 아직까지. 이제 민청학년 세대라고 그래요. 그 이후로 뭐 교련 반대 세대 혹은 긴급조치 세대 등등의 그 어떤 비주류적인 중간중간에 자기들이 세대라고 칭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주류로 나타난 것이 이제 80년대, 한 6년이나 8년 뒤에 지금 386 세대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유시민이니 김민석이니 지금 뭐 연세대학 뭐 뒷돈 봉투를 돌렸다 하는 그런 사람, 뭐 지금 현재 정치 중진이나 아주 이제 그 사람들도 60이 넘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한국의 시대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온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386 세대들이 80년대에 일어나서 쉽게 말하면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중용이 됐으니까 그 뭡니까 88 올림픽 이후 90년대부터 지금 약 한 30년간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자기를 희생한 학생들 그리고 민주체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선의로 또 그들의 정의로 혹은 시대 정신으로 또는 한국 정치의 미래로서 그들을 인정하고 지원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한국 정치의 면면은 이런 학생운동의 주류들인 세대론에 의해서 이 한국 정치가 발전해왔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 점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이러다가 지금 30년의 장기 집권 이후 다시 학생운동이 오랫동안의 침묵을 깨고 공산 좌파들이 시도한 탄핵 정변에 대항하여서 지금 2030 세대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학생운동은 지난 386 세대까지의 그 학생운동과 위치라든가 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첫째, 질적으로 어떤 게 다르냐 하면 지금까지 학생운동은 쉽게 말하면 군사정부라든가 이런 국가가 국가로서 성립되기 위해서 국가를 훈육기에 들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개발 독재, 이런 독재 체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적인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주주의를 향한 독재에 대한 투쟁이었다고 하면은 탄핵 정변에서 일어난 2030 세대들의 지금 사회운동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기성의 독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현대사의 성취,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경제 성장을 인정하면서 이 체제를 유지시키자 하는 이런 변혁운동이라기보다는 지킴운동, 지금 현재로 완전히 지금 말하자면은 보수화된 개념을 내놓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룬 성취와 그 경제 성장을 인정하고 지금 의회 독재 야당들이 체제 전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 이겁니다. 보수화를 보이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의 2030의 사회운동이다. 그래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87 체제는 자기들이 만드는 87 체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 지금 현재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체제를 요구를 하는데 비해서 지금 2030은 보수화했잖아요. 그러니까 87 체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이것을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물론 부분적인 진화 혹은 부분적인 진보는 보수의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변화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87 체제를 386이 부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 386이 만드는 87 체제를 2030 세대가 지키자,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점이 위치적으로 다르게 됐다 이겁니다. 이제 보수화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운동의 변화가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030 세대들이 조금은 그 시절에는 독재가 굉장히 공고했기 때문에 그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장시간 직업을 구하지도 못하고 잘 알잖아요. 그 4.19에 대해서는 도봉산 밑에 가면 4.19 묘지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386 세대도 광주 5.18 묘지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약 한 200명 가까이. 4.19에도 한 2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드라마에도 나왔잖아요. 그 이명박, 63세대의 주역이었던 이명박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에 보면은 이명박이 취직이 안 돼가 빈둥거리다가 어느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안 되는 현대건설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여튼 드라마상으로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학생운동을 한 사람은 국가와 민족으로서 헌신한 거라는 이런 그 명예로서만 존중했지 그 민생 문제 뭐 이런 거에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또 63세대도 그렇지만은 민청학년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철은 대학 졸업 후에 서울대학을 졸업한 후에 하여튼 대학을 당한 후에 칼국수집에 배달원을 했다는 이야기는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30 세대들이 서부지방법원 부정영장 발부에 저항한 그 투쟁한 학생 시민들도
앞으로의 고난의 시기를 공부하고 스스로 고민하면서 숙성하는 시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좀 공부하는 시간으로 여겨가지고 성급하게 훈장달하는 것처럼 설칠 필요가 없다. 국민들이 그러면은 싫어해요. 묵묵히 나는 젊음의 시간으로 그 국가와 민족에 헌신했다. 그 명예심으로 만족을 하고 묵묵히 중국집 배달원도 하고 그 노가다를 다니면서, 그러나 그 시절보다는 벌을 묵기가 쉽잖아요.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라도 하고. 그때보다는 기본급이 높으니까 그 시절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더 대우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내생하지 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희생, 더 큰 희생을 통해서 나라를 바르게 만들고 바르게 지키겠다. 자유민주를 올바르게 지키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수련하고 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스스로 명예심으로 살면서 애국심을 키워나가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여겨달라 이런 뜻입니다. 벌써 뭘 해야 되겠다고 너무 설치면은 국민들이 저놈의 새끼들은 헌신하지 않고 무슨 큰 벼슬을 얻으려고 설치네, 이런 역풍을 불러오지 않게끔 조심해달라 이겁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2030 세대들의 뜻을 잘 알고 또 한국의 시대 정신과 미래로 인정해서 반드시 보답할 겁니다. 왜? 이제껏 세대론에서 보았듯이 국민들이 그 학생운동의 주역들의 진심을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초조해하지 말고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으로서 훌륭하게 지내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의 당부이고 부탁입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뭐 전부 다 집행유예 나오고 또 집행유예에 전과가 있어가지고 취직이 안 되고 예전에 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시간 속에서 숙성이 돼야 된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의 사회 지도자와 현재 사회 지도자의 인성이 전혀 다릅니다. 이승만은 4.19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보고도 없이 경찰들이 총을 난사하고 이런 바람에 부상자와 사망자들이 생겼는데 그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서 장하다, 이 주권 재민으로서 나라가 잘못한 일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쟁하고 일어났으니 얼마나 한국의 미래가 밝은가 이런 말을 하면서 스스로 하와이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승만은 그때 야당 후보가 죽었기 때문에 단독입 후보로서 당선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말을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기붕이, 이승만이 그때 나이가 85이었기 때문에 곧 죽을 거니까 국무총리를 누군가가 지금 우리 자유당이 해야지 다시 연속이 되지, 야당이 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그때는 그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둘 다 동시선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붕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스스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같은 잡놈이나 이 일당들은 자신들의 부정거의 재판을 사법부를 통해서 밝히지를 않고 쉽게 말하면 탄핵 정변을 일으켜서 조기 대선으로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묻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지금 한국 그 세계 12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나 이겁니다. 그 사회 지도자의 개념이 이렇게 달라서 되겠나 이겁니다. 우리 한국이 1945년 해방된 이후 약 80년 동안 가꾸어 온 민주주의를 그 사법이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이렇게 훼손을 하는데도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이겁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 재판을 빨리 땡겨가지고 자기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난 뒤에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 될 건데, 그거를 묻어버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권력으로서 자기의 부정부패를 묻으려 하는 데에 국민들이 동의하는 거에 대해서 이 나라가 미친 거 아닙니까?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해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밝히고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가 된 거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분노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2030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 법을 지키라. 다른 게 아니라 이 법을 지켜야지 하지. 또 어떻게 법을 독재적으로 편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다 보니까 보수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시대 정신과 미래를 향한 신념을 보여주는 한국의 지성인들이 어쩌다 이렇게 범죄 집단화했는가? 그 범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은 노무현이가 민주운동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북두 시민혁명군이 70년대를 살아본 사람으로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변호사라는 영화에서 노무현이들을 조금 신격화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변호사라는 사건의 그 영화에 나오는 사건인 정확한 명칭은 찾아봐야 알겠는데 양서 조합운동이라 이런 걸 해가지고 조합 형식으로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책을 뭐 출자를 한다든가 돈을 조금씩 출자를 해가지고 책을 모아서 좋은 책들을 모아서 돌아가면서 읽는 양서운동인데 그게 범위가 제법 컸습니다. 책 빌리보는 운동이니까. 그리고 뭐 책을 빌려보면은 대여료 뭐랄까 이런 거 조금씩 내고 뭐 이래 했던 걸로 북두시민혁명군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독재가 심했기 때문에 독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발 독재. 그래서 그 독재를 심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많으니까 지방에는 대학이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군중이 모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정치운동, 학생운동의 변방이었던 지방, 부산에서 이런 대규모 그 학생 독서 서클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부산 시민들이 야 부산에도 이런 학생운동이 일어나려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학생운동이 뭐 돌멩이를 던지다든가 화염병을 던진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독서클럽인데 왜 이렇게 그 압박을 심하게 하느냐 이런 반발로 이 독재정치다라는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있은 거예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노무현이가 거기에 변호를 했는데 노무현이가 깨놓고 말하면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법리도 약하고 좀 세련된 거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촌놈 같은 뭐라 그럽니까? 투박함은 있는 거예요. 그 정의감. 그래가지고 그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그 세련되고 법리적으로 한 게 아니고 무식하게 이 막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거는 논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애국하는 거고 뭐가 잘못됐느냐 학생들이 책 읽었는데 뭐 이런 그런 이제 그 충정 하나만으로 구속 학생들을 변호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박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무현이는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70년대 학생운동이라든가 민주화운동을 안 했지만은 그 인권 변호사로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 시민들이 이거 완전히 학생들이 책을 읽는데 징역 5년 10년씩 때리가 되겠나? 이건 노무현의 말이 맞다. 그리고 이런 거는 학생들처럼 저항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부산 마삼 그 쉽게 말하면은 11.6의 원인이 됐다고 하는 부마 사건, 부마 민주화 운동, 그 당시는 부마 사태라고 그랬어요.
부마 사태에 큰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그 노무현의 변호도 한 큰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어떤 놈입니까? 이재명이하고 노무현이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변호사가 되기 전에 물론 공부를 하고 학생 시절이니까 전과도 없고 그랬겠지만은 변호사 전에는 뭐 전과라든가 부정부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되자마자 아주 전과가 막 늘어나고 또 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 등의 권력을 잡자마자 그 의심스러운 부정부패 사건들이 마구 생겨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여러 가지의 경과 과정을 보면은 권력형 부정부패자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자기가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할 건데 다수로 인해서 다수의 독재를 가지고 이 탄핵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켜가지고 그 몇몇의 쉽게 말하면 판사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파면시키죠. 조기대 선언을 끌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걸 묻어버리겠다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하는 잡놈이다 이겁니다. 부정사건을 대통령이 돼가지고 묻으려 한다. 이게 여러분 용납되는 사건입니까? 이런 사법제도를 희롱하는 권력농단에 더구나 사법부가 동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국가 붕괴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4.19 기념일을 맞아서 2030 세대들과 자유시민들이 이번 대선에 정말로 분발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동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쓰레기 집단들이 나라를 완전히 들어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국민들을 깔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깔봄을 보고 묵묵히 있다 하면은 노예예요, 노예. 절대 이재명과 그의 그림자들을 용서해서 안 되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4.19를 맞아서 우리 국민들은 학생운동을 이 시대정신으로 자각하고 또 한국의 미래 정치로서 목표를 정해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2030 세대 탄핵 정변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선언을 한 2030 세대는 더욱 끈질긴 투쟁 그리고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는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을 조직하고 또 투쟁에 앞장서는 그런 일에 더욱 몰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두시민혁명군은 여의도에 나가서 김문수 선거 사무실도 둘러보고 몇 군데를 둘러봤어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80년 동안 이룬 산업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이 깡패들이 다수로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더욱 열심히 이 도둑대들과 투쟁합시다. 오늘 또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